자, 오늘 한국 시간 아침 7시 반에 도건이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권도현 씨가 세계 모든 경찰을 초대하겠다. 자,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뒤에서 BS, 이거는 불시스의 약자입니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경찰들을 초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직접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뉴스나 그리고 탈세에 관련된 그런 의혹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VIP로 초대를 하고, 심지어는 내가 비행기 티켓 값까지 내주겠다, 너가 자신 있으면, 당당하다면 여기에 참석해, 이런 식으로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도영 씨는 지금 현재 언론에 떠들고 있는 그런 헛소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그런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권 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권 면제는 한국의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 혹은 다른 나라에 현재 억류되어 있는 재산을 어떠한 법적인 이유로 침범할 수 없다, 그걸 건드릴 수 없다, 이런 국제법 관련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권도현 씨가 하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법부나 검찰이 해외에 나와 있는 자신을 터치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압류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제법 위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고 하면, 오늘이 11월 4일입니다. 오늘부터 권도영 씨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도영 씨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권도영 씨는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속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했던 어떤 범죄 행위나 대한민국인 사람이 해외에서 어떤 법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한국에 입국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명이 현재 권도영 씨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권도영 씨는 지금 한국에 들어가면 즉시 검찰이 권도영 씨의 신변을 확보해서 수사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권도영 씨가 해외에 있고 한국의 검찰과 경찰 그리고 기자를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그 국가에 초청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당장 현장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권도영 씨를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도영 씨가 아마 이런 제안을 한 것 같고요. 이 말인즉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도영 씨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권도영 씨가 테라폼네스 직원에게 시세 조정 지시를 했다, 여기에 대한 메신저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권도영 씨의 여권 입출국 내역을 확인했을 때 지금은 유럽 어떤 국가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 어떤 국가인지는 밝힐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권도영 씨가 어떤 국가에 있든지 간에 여권이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다른 국가로 이주를 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든 유럽에 있든 아니면 두바이에 남아있든 불법 미입국이 아닌 이상은 권도영 씨가 현재 머물고 있는 국가 밖으로는 이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권도영 씨는 홀몸이 아니죠. 딸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자녀가 매우 어리기 때문에 이런 가족을 데리고 도주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주장도 100% 믿을 수는 없는데, 어찌되었건 권도영 씨는 현재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개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라폼랩스의 신규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다른 가상화폐 CEO들과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가족을 데리고 도주를 한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검찰 관계자들 거기에 초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만간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나 클래식의 IBC 재활성화가 이제 곧 있으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개발진들의 코드 작성은 다 끝났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IBC 재활성화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루나 클래식 내에 자체 디앱이 없더라도 램 루나 코인을 이용해서 다른 체인에 정말 많은 디앱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루나 클래식의 유동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바이낸스의 BNB 체인에 루나 클래식 코인을 랩핑해서 BNB 체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USTC의 리피깅보다 더 중요한 업데이트가 바로 IBC 체인의 재활성화이고요. 그런 소식에 발맞춰서 아이온 코인을 운영하는 아이온 다오에서 기존의 USTC 홀더에게 아이온 코인을 에어드랍 해주겠다는 그런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 현재 제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UST 홀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테라 온체인이나 거래소에서 UST를 가지고 있던 분들 말고 코스모스 체인의 오즈모시스 내에서 UST를 보유하고 있다가 디패깅 사건을 겪은 그런 홀더들에게 아이온 다오가 자신들의 코인으로 에어드랍을 해주겠다, 이런 발표인데요. 현재 루나 클래식의 볼륨이 코스모스 체인 내에서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온 다오가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코인을 좀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실제로 코인을 에어드랍 해준다면 피해자분들에게도 재정적인 그런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루나 클래식의 IBC 재활성화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현재 루나 클래식의 거버넌스에 새로운 제안이 올라왔는데요. 자, 이거는 루나 레벌즈의 트위터리언인 베가스가 제안한 그런 프로포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안의 총구가 자신의 동료였던 테라 레버즈 팀에게 향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얼마 전에 도건이 이더리움 체인의 멀티시그 월렛을 테라 레버즈에게 너희가 필요하면 이걸 가져가서 활용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했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코인이 하나로 약 50억 원 정도 되는 정말 큰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라 레버즈가 이 지갑에 검증인으로 9명을 선출했는데 거기에 베가스가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베가스와 사이가 나쁜 알렉스가 그 검증인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베가스와 알렉스는 완벽하게 틀어진 상태예요. 알렉스 트위터에 가보면 베가스가 똥을 싼 거를 뭐 우리가 치웠니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하고 있는데, 어찌되건 이 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는 매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가스가 이 제안을 올린 이유가 50억 원이 들어있는 이더리움 지갑을 커뮤니티 풀로 가져와서 여기에 대한 사용처까지 거버넌스 제안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자기를 빼고 얘네들이 쑥덕쑥덕해서 그 비용을 사용할 것 같으니까 얘가 그렇게는 못하겠다면서 파토 내는 거죠. 커뮤니티 투표로 끌고 가면 당연히 찬성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갑의 존재 이유 자체가 테라폼랩스가 혹시나 긴급한 상황에서 커머넌스 투표를 할 그런 시간이 없는데 당장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비상금과 같은 그런 지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체인 내 자금이 아니라 테라폼랩스의 비상금 지갑인데 그거를 커뮤니티 풀에 옮기겠다는 거는 투표를 하는 입장에서는 꽁돈 50억 원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커뮤니티 회원들은 찬성을 하겠죠. 베가스는 그걸 노리고 커뮤니티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자, 여기에 꽁돈 50억 원이 있어. 이걸 예스를 하면 우리 커뮤니티로 가져와서 이 돈을 집어넣을 건데 너희 찬성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베가스의 지금 행동은 정말 철부지없는 6개월 넘게 무보수로 테라 클래식 개발을 지원했던 그런 개발팀들에게 엿을 먹어보라는 그런 행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요, 베네수엘라의 자국 화폐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그 가치가 정말 똥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이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미국 달러로 구성된 그런 자금을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 돈을 발견해서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정치인들이 서로 어떻게 쓰니, 어떻게 이 자금을 활용하니, 이런 걸로 싸우다가 그런 싸움에서 밀린 정치인이 국민들을 상대로 여기에 미국 달러로 구성된 보조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전부 다 베네수엘라 자국화폐로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투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똥이 된 화폐가 어느 정도는 가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거니까 찬성을 하겠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사항이 주어졌을 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방향의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가 현재 찬성표가 93%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에드워드 킴이나 그리고 알렉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죠. 현재 테라 레버즈의 코어 개발자인 에드워드 킴은 이 제안에 대해서 바이낸스의 자우선펀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체인 내 투표는 온체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만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돈은 온체인에 속해 있는 돈이 아니라 이더리움 체인에 들어있는 TFL의 비상자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체인 내 투표로 이 자금의 사용 권한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도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고 요리사가 많으면 그 스프의 맛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루나 클래식의 코어 개발자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부터 일단은 서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베가스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베가스는 현재 훌륭한 리더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개발적인 역량도 조금 떨어질 뿐더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베가스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문제가 있을 뿐더러 지금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꽤나 속이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나 클래식 체인이라는 이 거대한 생태계의 리더로는 부적합하고, 알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제안을 봤을 때는 일단 성격이 매우 급한 편이에요. 일단 먼저 저지르고 거기에 대한 반항이 심하면 자신이 했던 발언을 살짝 빼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일단 베가스 그리고 알렉스 이 둘은 최소한 리더로서의 자질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루나 클래식의 헤더였던 도건은 루나 클래식을 버렸고, 지금 재건을 맡고 있는 개발자들은 전부 다 점조직으로 모인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리더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가? 애초부터 블록체인이 탈중앙화 시스템을 지향하죠. 탈중앙화 시스템에 리더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태계 내에 정치적으로 혼돈이 왔을 때 이걸 정리해 줄 만한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존재는 최소한 개발자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개발에 참여하지 않지만 블록체인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존중해 줄 만큼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종의 심사기관 역할을 맡아준다면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루나 클래식에는 리더가 아니라 멘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군지는 지금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많이 시끄러운데, 행여나 루나 클래식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시그널이 포착되면 최대한 빨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